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5년 한 해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26년도도 잘 부탁드리겠고 새해 복들 다들 많이들 받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휴방할 때도 그 전체 표라든지 탑4 경기들은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멘트 크크님 빠르게 가족님 들어갈 추천 거고, 저의 감사합니다.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내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다들 또 열심히 제 방송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럿이랑 제가 골든스테이트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샬럿, 골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일 경기 샬럿에 누가 복귀 예정이다? 쿠노페리 복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샬럿이 지난 경기 미러키를 만나서 113대 123으로 10점 차 패배를 당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밀러가 31득점, 그 다음에 라멜로 볼이 29득점씩을 가져가면서 화력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샬럿이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외곽에서의 시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3점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쿠노펠이 복귀해 주면서 골스 대비했을 때 팀 전체적인 사이즈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내일 샬럿의 3점 라인에서의 야투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뭐 120득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골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이고요. 실점률이 증가하는 팀이다 보니까 뭐 최소 120 아니면 뭐 13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골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미 버틀러라든지 아니면 뭐 잭슨 데이비스라든지 포스트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 많은 자유투를 시도하면서 슛감이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 골든스테이트가 2점 라인에서 야투 시도와 공격 성공률, 자유투 라인에서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샬럿 같은 경우에도 수비 코트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낮은 팀이고 쉬운 오픈 찬스도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팀이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의 득점 기대값도 조금 높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공을 많이 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접전 경기로 가져가면서 템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져가면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샬롯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샬롯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오바 가능성. 핸디캡이 6.5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은 234.5네요. 자, 그래서 샬럿 프렌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랑 미네소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느냐? 지금 애틀란타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몇 연패죠? 7연패. 그래서 이 애틀란타가 연패 기간 중에 뭐 포르징기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니엘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빠지는 경기 빈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 애틀란타의 문제는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고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연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다만 내일 경기에서는 다니엘스의 경기력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포르징기스가 10번의 결장 이후에 복귀 예정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애틀란타가 대부분의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됐지만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좋았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127.6득점, 3점 야투 40.99%, 2점 야투 56.61%. 그래서 사실 애틀란타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트레이 영부터 다니엘스, 리자스, 존슨, 뭐 오쿵우까지 전부 다 3점을 던질 수 있고요. 긴 슈팅 렌즈를 갖추고 있는 팀이고 사실 미네소타의 수비를 조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뭐 고베어가 이제 골밑에서의 수비가 강점이 있지만 외곽에서의 야투가 터지는 팀을 만나서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셰넌이라든지 나지 리드라든지 3점에 대한 야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수비를 애틀란타를 잡아내기도 조금 힘든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최근 미네소타의 슛감이라든지 경기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순수 야투가 터지는 애틀란타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7연패 장줄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애틀란타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핸디캡은 4.5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틀란타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뭐 7연패 좀 끊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랑 올랜도 경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올랜도. 자, 홈팀 인디애나가 최근 연패가 얘네도 되게 길거든요. 9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인디애나가 이제 직전 휴턴 원정에 갔을 때는 3점을 34개를 던져서 18개 메이드, 성공률이 52.9%. 슛감이 사실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메서린이라든지 시아캄이 확실한 원투펀치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니 퍼피도 괜찮고, 허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벤치 구간에서도 뭐 네스미스 같은 자원들, 흐름들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게다가 내일 인디애나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야투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론토 원정에 가서요,
106대 107, 1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3쿼터까지는 10점 차 리드를 가져갔었어요. 하지만 4쿼터에 총 12득점, 10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가져가는 집중력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클러치 상황에서도 슛도 전혀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사실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제일런 석스라든지 아니면 데스먼드 베인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인디애나의 야투를 올랜도가 억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디애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인디애나 4.5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 226.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 플랜, 역배, 오버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클블 피닉스. 자, 홈팀 클리블랜드가 이제 모블리까지 베스트 5 라인업에 들어옵니다. 앨런, 모블리, 딘 웨이드, 미첼, 갈란드까지 베스트 5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누가 괜찮냐면은 갈란드의 경기력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뭐 패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모블리와 앨런과 가져가는 2대1 게임 효율은 내일도 잘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네일이라든지 마크 윌리엄스가 보여줄 수 있는 4번, 5번에 대한 수비 밸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지금 갈란드의 최근에 핸들링 감안했을 때 피닉스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나오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뺏는 수비도 안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볼 밑으로 포스트 쪽으로 볼 투입은 잘 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크블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야투에 대한 감각은 나쁘진 않거든요. 뭐 시즌 평균보다 득점도 잘 되고 있고 야투도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화력 대 화력으로 붙었을 때 저는 클리블랜드가 이 피닉스보다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화력점 베이스 승리는 클리블랜드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클리블 승 236.5 오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뉴올리언즈 경기 들어갈게요. 시카고, 뉴올리언즈.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양 팀이 최근에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공통점이 뭐죠? 지금 양 팀이 둘 다 이제 고점에 대한 이런 득점력을 뽑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양 팀 동시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템포 푸시를 가져가면서 트랜지션을 좀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지샷에 대한 실패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시카고라는 팀 자체가 핸들링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즈는 내일도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게임 연속 110득점 득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점대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라든지 뭐 기디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또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스코어러들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많은 득점을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245.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차라리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샌안토니오와 뉴욕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 뉴욕 경기. 자, 홈팀 샌안토니오가 이제 되게 잘 나가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타랑 클리블랜드 만나서 홈에서 연패를 타고 있다. 지금 바젤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장이 확정적이고요. 뭐 캐슬도 지금 GTD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스코어들의 야투가 안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야투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3점 야투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3점 성공률이 31.49%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도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트에서의 위치 선점이라든지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수비 범위 자체는 나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외곽이 터지지 않는 샌안토니오가 뉴욕의 수비를 뚫어내기가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곽이 죽어있는, 터지지 않고 있는 샌안토니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야투율이 떨어진다 라는 리스크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뉴욕이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야투까지 터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승패 예측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저는 종합해 보면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7.5 언더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형님들. 토론토 덴버. 자, 요거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덴버가 요키치가 빠지거든요. 2월 초까지 아마 이제 재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덴버가 요키치가 없네. 게다가 뭐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 카멘 존스까지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토론토 개꿀 아니냐. 지금 이제 베스트 5 중에 자말 머레이 하나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토론토 개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덴버가 머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뭐 핸들링 능력이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팀 전체적인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키치가 없다고 한들 화력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승 중이죠. 이제 직전에 올랜도 상대로 경기 가져왔었고, 그 전에 골스 상대로도 경기 가져왔었고. 근데 사실 토론토가 경기력이 상승해서 가져왔다고 보기보다는 골스랑 올랜도가 사실 경기를 너무 못했었거든요. 골스는 너무나도 많은 세컨 찬스를 헌납했었고요. 올랜도도 이제 실책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패배를 승리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팀 슈감 자체가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경기 자체가 가져가는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덴버 플랜이나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요키치 없다고 바로 토론토 개꿀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토론토의 경기력도 안 좋기 때문에.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러키랑 워싱턴 볼게요. 미러키, 워싱턴. 자, 홈팀 미러키가 이제 쿤보가 복귀한 이후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미러키가 잘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스페이싱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쿤보 활용해서 이제 골밑 들어가고 자유투 얻어내고 2점 라인에서 야투율 올려주고 더블팀 오면은 외곽으로 패스 뿌려주고 외곽에서의 슈팅이 들어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테토 쿤보와 미들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4번 포지션은 사실 미스매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쿨리발리라든지 사드 쪽에서 도움 수비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쿤보가 밀고 들어갔을 때. 반면에 원정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잘 되는 게 뭐냐면 실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맥컬럼이 1번을 보다 보니까 득점력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감각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지금 뭐 키스퍼트라든지 키션 조지 같은 핵심 스코어로까지 빠지다 보니까 양 팀이 동등한 야투 기회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미러키에 대한 화력이 더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실책에 대한 억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핵심 코드의 이탈, 수비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부분들, 화력전으로 갔을 때 떨어지는 득점 기대값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미러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0.5 마헨 아니면은 뭐 232.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또 이제 2026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공짜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감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님 추천 음.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다들 감사합니다.